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이 통합당은 한국당 합당에 이어서 이 복당 문제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이 홍준표 전 대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이 한바탕 설전을 벌인 적도 있기 때문에 골이 좀 깊어 보이는데 과연 이 복당을 허락할까요? 복당해 줍니까? 일단 뭐 당분간은 허락해주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장제원 의원이 그 신탁 통치반다는 그 SNS 글에 홍준표 당선인이 좋아요 눌러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기사가 나오긴 했었는데 네. 당분간은 이제 복당해도 사실 의미가 없고 오히려 내년 보궐선거나 미니총선급으로 치러지는 선거 전에 후보자들이 다 결정되고 나서 보수 대통합이란 명분으로 그때쯤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봅니다. 어때요? 복당을 저도 뭐 오창석 평론가님 말씀대로 복당이라는 건 사실은 서로 상호 이해관계가 좀 맞아야 복당이 가능한 건데 지금 홍준표 전 대표뿐만 아니라 이제 나머지 세 분, 총 네 분이 계시는데 이 네 분들이 다 뭐 초선 의원이 아니세요. 뭐 일괄적으로 뭐 의석수 늘리기 위해서 들어오실 분들이 아니고 한 분 한 분 다 상징성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거꾸로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도 복당을 당장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 홍준표 전 대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당 개혁은 하되 대선에서는 손 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권한에 대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리고 자신은 그냥 뭐 국회의원 한번 해보려고 총선에 나온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대권 도전에 대한 강한 시사를 했습니다. 애매해요. 대권 도전을 하려면 미래통합당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또 김종인 위원장하고 부딪혀야 되는 상황인데 홍준표 전 대표의 마음, 강민지 혁신위원님 왜 놀랐습니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뭐 남의 당 사람 제가 뭐 마음 아니, 어떻게 한국 알겠냐마는 정치를 위해서 멋있게 난 복당 관심 없다. 지금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네, 네. 복당할 거라는 거죠. 아니 복당을 해야죠. 해라고 하는데요. 네, 아유, 저도 언젠가는 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일단은 김종인 비대 임기가 내년 4월 재보선까지고 홍준표 대표가 그걸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뭐 정반대 사람을 김종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어요. 40대에다가 경제입니다. 60대에다가 법조인입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요. 영 다른데 이 대권 주자를 외부에서 찾겠다는 이야기인 건지 이 김종인 위원장의 속마음은 뭘까요? 확실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미래통합당 안에 40대 경제는 없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저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일단은 당 내에서 키우든지 당 외에서 데려오든지 내 손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일단 강하게 보입니다. 네. 일단 40대 경제 이 키워드 두 가지를 좀 나눠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경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IMF 이후에 그 어떤 정권, 민주정권 2번, 보수정권 2번 했는데 그 어떤 정권도 당당하게 경제를 살렸습니다라고 얘기하기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라는 키워드는 사실 맞는 키워드거든요. 각을 세우기 참 좋습니다. 그리고 40대를 따져보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53년생, 이낙연 당선인이 52년생, 박원순 시장이 56년생, 김부겸 의원이 58년생으로 모두 60대입니다. 60대죠. 그리고 김영춘 의원이 62년생, 송영길 의원이 63년생,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4년생, 김경수 도지사가 사실 얼굴이 동안이라서 그렇지 67년생으로 50대입니다. 많이 많네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대선 후보군으로 좀 분류될 수 있는 사람이 흔히 말해서 연륜에 가깝지 젊다라고 표현하기 힘듭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각을 세우려면은 연령에서도 이 각을 벌려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40대까지 내려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정말 미래통합당 대선 후보로서 40대 경제인이 나온다면 정말 만만치 않은 후보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종인 위원장이 생각하는 당내 대선 후보 누가 있을까요? 본인이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잘할 것 같다고. 잘 알 것 같아요. 듣고 싶은 대로 듣지 마세요. 아니, 듣고 싶은 대로 들으세요. 잘할 것 본인 같다는 40대도 아니잖아요. 아, 이제 40대 접어들었습니다. 경제를 알아요? 환노 전문위원회. 그래요. 비슷하네. 잘하실 것 같습니다. 비슷하네. 당내 있으시네요. 당내 있네. 한 명 있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경제 민주화를 얘기할 때는 아무리 당내에서 이게 약간 너무 사회주의적이 아니냐, 너무 급진적이지 않느냐라고 했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든든한 어떤 최대 주주가 있었습니다, 당내에.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자칫 너무 속도전을 내다가는 당내 반발도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속도는 조절할 것 같고요. 네. 조금 더 급진적이고 확 전향적인 모습을 아마 보여줄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 나이가 젊다고 해서 청년이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사라져야 한다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낡음과 늙음을 구분해야 되는데 네. 지금 미래통합당은 낡은 상태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80대 비대위원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쇄신되지 못한다 이런 명제는 성립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쇄신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래통합당이 유튜버 밖의 중원으로 이제 나와야 된다. 아, 부정선거라든지 재난
재난지원금 현금 살포로서 민주당이 승리했다든지 이러한 유튜버에 얽매여 있는 이런 상태를 좀 벗어나야 되고 저는 보수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야 할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이 보수의 출발점이라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네. 그건 결국 원칙과 신념에 빗대어서 쇄신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낡은 것이고 보수 유튜버에게 낚인 것이고 그렇게 얘기하네요. 네.